안녕하세요. 인공아우 전문 채널 닥터 최병윤의 이야기입니다. 교수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전극을 몸에 삽입하는 거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인공아우 수술이 굉장히 큰 수술이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거부감이 또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한번 시원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인공아우는 머리에 이렇게 붙이던데 머리 쪽에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외부 장치가 머리 쪽에 붙긴 하지만은 지금 보시다시피 절개선은 귀 뒤쪽, 귀 뒤쪽에 한 3cm에서 4cm 정도의 절개선이 그어지는 것이고요. 머리 쪽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귀 뒤쪽에 절개선이 있다라고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귀 뒤쪽에 절개를 하는 네, 거예요? 귀 뒤쪽에. 그럼 나중에 그 절개선은 많이 안 보이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귀 뒤에 있고 대개는 머리 헤어라인이라고 하죠. 그 헤어라인을 따라서 절개선을 넣기 때문에 다 아물게 되면은 사실 절개선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실밥은 언제 뽑나요? 요즘은 녹는 실로 많이 하나요? 아니요. 실밥, 그러니까 꼬매지를 않고요. 요새는 이제 서지컬 본드라고 해서 이렇게 피부 밑 조직을 단단하게 이제 꼬매고요. 네. 겉에 있는 피부는 꼬매지를 않고 본드로 그냥 이렇게 붙여버리게 됩니다. 본드로 붙어도 잘 붙어 있나 보네요. 매우 요사이 그 본드의 성능이 많이 좋아져서 매우 잘 붙습니다. 꼬매는 거에 전혀 뒤지지 않아요. 그럼 수술하고 2주 있다가 실밥 뽑고 이런 건 없는 거네요? 그렇죠. 실밥을 뽑을 게 없죠. 꼬매질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혹시 뇌를 건드리는 위험한 수술이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외래에 보면은 뇌를 건드리는 위험한 수술이라고 해서 수술을 겁내하시는 어르신들이든지 그러한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데, 기본적으로 이 인공아우 수술의 그 접근법, 수술법은 보통 우리 만성 중이염 수술을 할 때 이렇게 귀 뒤쪽에 절개선을 넣고, 여기 보면 귀 뒤에 만져지는 이 소리 나는 잘 익은 수박처럼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이걸 네. 유향동 혹은 유향돌기라고 하는데, 일단 귀 뒤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개선을 넣고, 그 다음에 이 유향동 혹은 유향돌기를 드릴로 간단히 제거를 하면 사실은 금방 달팽이관에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법만 놓고 본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비인후과에서 많이 해왔던 만성 중이염 수술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따로 무슨 신경효과적인 뇌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까지 막 겁내지는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라고 이해도 될까요? 그렇죠. 보통 제가 인공아우 수술을 하는 성인 환자분들의 대략 한 2%, 그러니까 50명 중에 1명은 국소마취로 인공아우 수술을 하거든요. 만약 이 수술이 정말로 뇌 수술처럼 위험하거나 혹은 굉장히 큰 수술이라고 하면 어떻게 국소마취로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술을 받고 나서는 얼마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나요? 이제 성인의 경우는 출근이나 아니면 아이들은 등교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최소 한 달 정도는 누워 있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뇌수술이 아니거든요. 네. 대개는 성인분들은 수술하고 이틀째 퇴원을 하고요. 이제 소아 같은 경우도 수술하고 3일째 퇴원을 하는데요. 그 얘기는 그때쯤 됐을 때 거의 컨디션이 회복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빨리 학교를 다시 가고 출근을 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은, 수술을 하고 나서 보통 한 2, 3일만 지나면 사실 컨디션 자체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대개 수술하고 그 다음 날 저녁 때쯤 되면은 일단 큰 아주 예외적인 그러한 어지럼증이 심한 그러한 특별한 뇌의 기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하고 다음날 저녁쯤에 가보면은 그냥 거의 수술 전 상태와 비슷한 이제 그런 상태를 갖고 계신 분이 대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랜 기간에 입원을 해야 되는 경우는 없는 거네요? 예를 들어 달팽이관의 기형이 심하고 전신적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중환자실에 가는 아주 드문 그런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2, 3일 정도면 퇴원이 그렇죠. 가능한가요? 네, 한 일주 정도 지나고 나면은 대개는 직장으로 복귀를 하시거나 학교에 다시 물론 학교 가기 싫긴 하겠지만 학교에 돌아가는 거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네네. MRI 촬영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때문에 수술을 꺼려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지금 영상이 어찌 보면 인공아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견,
편견을 낱낱이 파헤친다. 이러한 이제 주제인데요. 아까 이제 제일 처음에 뇌수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물어보시는 것이 수술하고 나서 굉장히 또 오랫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많이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MRI 촬영을 못한다. 일단 대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이고요. 아주 옛날에 수술했던, 그러니까 1990년대 수술했던 이제 인공화호 같은 경우는 MRI 촬영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아주 오랜 호랑이 담배백적이고요. 대개 그 이후에 이제 전극은 MRI의 그 세기, 자기장의 크기를 1.5 테슬라로 제한을 하면 머리에 잘 압박을 하고 촬영하면 MRI 촬영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한 2020년도까지고요. 지금은 워낙 발달을 해서 2020년도 이후에 수술한 환자들 대부분은 인공화호 수술을 받았더라도 MRI 촬영하는데 어떠한 전처치, 그러니까 머리를 감고 머리에 이렇게 이런 압박 같은 걸 한다든지 혹은 자기장의 크기에 제한 없이 그냥 자유롭게 MRI 촬영을 할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MRI 촬영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MRI 때문에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수술을 안 한다는 생각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적어도 2020년도부터는 그렇습니다. 머리를 MRI 촬영할 때도 제약이 없나요? 어르신들은 갑자기 뇌출혈이나 혹은 이제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 등으로 갑자기 머리 쪽을 찍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MRI를 다 촬영하는 게 괜찮은지. 뇌출혈이라든지 갑작스러운 외상 같은 경우 있을 때 CT를 촬영하면 되고요. 네. CT는 사실 인공화호 자기장과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이제 급성적인 뭐 출혈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혹은 급성 외상 같은 거를 판독할 때는 CT가 훨씬 더 우월하거든요. CT 촬영하시면 되고요. 만성적인 그런 뭐 종양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MRI의 강점인데요. 일단 인공화호가 있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오른쪽에 인공화호 수술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오른쪽 뒤쪽 부분에서부터 한 7cm 정도 반경이 잘 안 보이는 것은 맞아요. 그 부분이 가려져 안 보이는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뇌 부분을 판독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그러니까 MRI 촬영에서 진단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요. 보통 저희가 MRI 촬영을 한번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수술 전에 수술이 되어서 잘 안 보일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수술을 들어가기 때문에 대개는 MRI가 강점을 가진 부분은 만성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 급하게 변화가 생길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만성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수술 전에 미리 검토를 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수술 후에 생긴 급성적인 부분은 CT로 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뇌 쪽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인공화호 수술을 두려워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다는 점을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것이야말로 가장 인공화호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 많이 갖고 계신 편견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인공화호로 들리는 소리는 이제 기계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네네. 기계 소리처럼 들리는 거는 계속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편견만 죄인 있는 얘기를 하시네요. 그렇지 않고요. 물론 수술하고 첫 매핑을 할 때 환자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기계 소리처럼 들린다. 헬륨가스를 마시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 다음에 로봇 소리처럼 들린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건 이제 처음에 수술하고 첫 기기 착용을 하고 대개 한 2주에서 한 달까지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현저하게 지금 말씀드렸던 기기 소리처럼 들린다, 로봇 소리처럼 들린다, 헬륨가스 마신 것처럼 들린다라고 하는 얘기는 줄어들고 자연스러운 소리로 바뀌게 되고요. 한 2-3달 정도 재활이 어느 정도 끝나고 나서부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로봇 소리처럼 들린다, 기계 소리처럼 들린다. 처음에는 그래요.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재활이 되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단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주변에 인공화호 수술을 받고 재활을 잘 하신 분한테 여쭤보면은 아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말씀을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편견이었네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